LDL 콜레스테롤 적당히 관리하면 된다. 너무 낮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의학적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LDL은 오히려 낮을수록 좋다. 오늘은 이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맞는지 논문 기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DL은 사실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단백입니다. 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로 콜레스테롤을 싣고 다니는 운반체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그 LDL 안에 실려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말하고요. 원래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LDL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LDL에 대해 현재 과학계의 합의는 단순하고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LDL은 죽상경화증의 원인 인자다. 둘째, 낮을수록 심혈관 위험이 감소한다. 셋째, 한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잘 확립된 팩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LDL이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라는 것이 어떻게 입증되었는지 그 과학적 여정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하트 스터디하고 PCSK9 발견을 중심으로 멘델리안 무작위화 연구들이 어떻게 기존 논쟁을 정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사망의 약 3분의 1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 심혈관 질환의 가장 주된 요인이 바로 죽상동맥경화증, 즉 동맥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0세 성인의 약 50에서 70%가 이미 죽상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는 평균 나이가 22세였는데 77%에서 죽상동맥경화증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즉 10대에서 20대에 이미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생에 사는 침팬지, 고릴라 같은 대형 원숭이, 이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친척들입니다. 이들의 LDL 수치는 40에서 80mg/dL 범위이고요. 죽상경화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원숭이를 잡아와서 서구식 시기를 먹이면은 LDL이 126mg/dL 이상으로 올라가고 죽상경화증이 생깁니다. 마치 현대인처럼요. 우리는 헌터 게더러 생활을 했던 구석기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헌터 게더러 생활을 하는 소수 민족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LDL 수치 범위는 50에서 70mg/dL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 제대혈의 LDL이 22에서 45mg/dL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LDL 22에서 45mg/dL로 태어납니다. 서구식 식이와 생활 습관을 수십 년간 지속하면 평균 130mg/dL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죽상경화증이 생깁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로부터 현대인의 LDL 수준은 인류의 진화적, 생리적 기준치보다 훨씬 높고 이것이 죽상경화증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스타틴은 LDL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스타틴의 심혈관 이득은 LDL 강화 때문이 아니라 항염증, 혈관 내피 기능 개선 같은 다른 효과 때문이다. 이 논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면요. 2013년 미국 심장학회가 갑자기 LDL 목표치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삭제했습니다. LDL을 특정 수치까지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틴을 복용하라고 바꿔버렸습니다. LDL을 얼마까지 낮추면 이득이 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당시에는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논쟁이 종식된 결정적인 이유는 완전히 다른 기전의 약물들이 모두 동일하게 LDL 강화 폭에 비례하는 이득 크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타틴, 에제티마이브, PCSK9 억제제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벤페도이 엑시드는 아직 허가 심사 중입니다. 메타 분석 결과 LDL 콜레스테롤 39mg/dL 감소당 주요 심혈관계 사건이 약 22% 감소하였습니다. 즉 지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인분을 20mg/dL로 만들면 주요 심혈관계 사건을 약 40%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가 강력한 스타틴하고 PCSK9 억제제가 나왔으니까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둘을 사용한 프리어 시험에서 하위 25%의 평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9mg/dL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 10년 전에 등장한 PCSK9 억제제, 이 약이 어떻게 개발됐고 LDL은 낮을수록 좋다는 이론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에 시작한 한 연구에서 출발합니다.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거주하는 다민족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 바로 댈러스 하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흑인 참여자의 약 2%, 이 사람들이 PCSK9 기능 상실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PCSK9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봐야 합니다. 간과 조직에는 LDL 리셉터가 존재합니다. 이 리셉터가 LDL을 붙잡아서 혈중으로부터 LDL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PCSK9 단백질은 LDL 리셉터에 결합해서 이 리셉터를 분해시킵니다. 그리하여 LDL 리셉터 수가 감소하는 만큼 LDL 제거 능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PCSK9 기능 상실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이 과정이 완전히 반대로 진행돼서 혈중 LDL이 크게 감소합니다. 유전자는 엄마와 아빠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습니다. 이 중에서 PCSK9 유전자 한 개의 기능 상실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평생 LDL 수치가 약 28% 낮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88%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심혈관 질환이 거의 생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평생 동안 낮았던 LDL, 이게 핵심입니다. 이미 죽상경화가 생긴 뒤에 LDL 수치를 낮추는 것과 애초에 죽상경화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평생 LDL이 낮으면은 보호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PCSK9 억제제를 만들어 볼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낮추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PCSK9 억제제 개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양쪽 부모 모두에게서 PCSK9 돌연변이를 물려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근데 달라스 할트 연구자들은 이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30대 에어로빅 여자 강사였습니다. 혈액에서 PCSK9 단백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LDL 수치는 무려 14mg/dL였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개입이 필요 없는 정상 상한으로 160mg/dL 그리고 최적의 수치로 100mg/dL 미만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mg/dl는 최적 수치의 약 7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건강했습니다. 임신, 출산 경험이 있었고 호르몬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정상 혈압, 정상 간 기능, 정상 신장 기능을 보였습니다. 이 한 사람이 보여준 안정성 증거가 PCSK9 억제제 개발의 결정적인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LDL은 단순히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 운반하는 물질이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비타민 D, 담즙산의 원료입니다. 뇌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특별히 많아서 약 25%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세포막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호르몬 합성이 가능할까? 여러 장기들의 기능은 괜찮을까? 태아 발달에는 문제가 없을까? PCSK9 억제제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은 여러 우려가 있었고, 이 건강한 에어로빅 강사 한 명의 존재가 모든 우려를 한꺼번에 해소를 시켰습니다. 이후 PCSK9 양쪽 유전자 모두 이상이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은 사람들이 몇 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PCSK9이 완전히 없는 사람도 건강하다. PCSK9을 약으로 거의 완전히 억제해도 안전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드디어 거대 제약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2015년 FDA는 사노피의 프랄루언트하고 암젠의 레피타를 승인했습니다. 이 약이 한 달 차이로 허가를 받아서 시장에 나왔으니까 사실 개발 경쟁이 엄청 치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연구들을 통해서 lower is better 이라는 가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프리어 연구라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스타틴을 먹고 있는 환자들에게 PCSK9 억제제를 투과로 투여한 임상실험이었고요. 이 연구를 통해 인류가 그동안 가보지 못한 LDL 콜레스테롤 그 영역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평균 LDL 수치를 92에서 무려 3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이 세 가지 주요 심혈관 사건이 무려 2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7년 란셋에 실린 프리어 하위 분석 결과인데요. 보시는 이 그래프 위약군과 시험군의 LDL 콜레스테롤 분포입니다. 가로축 단위는 미리몰/리터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mg/dl로 환산하면은 1mg/리터는 약 40mg/dl에 해당합니다. 이 시험은 2.2년 동안 세 가지 주요 심혈관 수적했는데요. 위약군이든 시험군이든 달성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심혈관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LDL 역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LDL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가설을 최초로 프리어 연구가 수치로 증명했으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LDL이 낮으면 심혈관 위험이 적다. 이건 역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LDL이 낮아서 심혈관 질환이 적은 걸까? 아니면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LDL도 낮고 심혈관 질환도 적은 걸까요?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높은 소득 이런 요인들은 LDL도 낮추고 심혈관 질환도 줄입니다. 그래서 낮은 LDL 자체가 보호 효과를 내는 건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멘델리안 무작위화입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유전자 변이는 태어날 때 무작위로 배정이 됩니다. 생활 습관도 소득과도 시기와도 전혀 무관하게 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PCSK9 기능을 조금 떨어뜨리는 변이를 가진 사람은 완전 결손
우리처럼 LDL이 14까지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평생 남들보다 LDL이 낮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본인도 모르는 채로요. MPC1L1 변이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이 변이는 에제티마이브와 동일한 표적에 작용합니다. 즉, 이 변이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채 평생 에제티마이브를 복용한 임상실험 참가자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멘델리안 무작위화를 자연이 수행한 무작위 대조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5년 이 방법론을 사용한 시험 결과가 발표됩니다. LDL을 낮추는 유전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생활 습관과 무관하게 심혈관 사건이 유의하게 적었습니다. LDL을 낮추는 유전 변이는 기전이 달라도 똑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단위 LDL 감소당 관상동맥 질환 위험 감소가 기전과 무관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 변이를 동시에 가진 사람들은 LDL 감소폭이 2배였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위험 감소도 2배였습니다. 이 연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LDL 수치를 낮추는 유전 변이 5가지에 대한 멘델리안 무작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LDL이 낮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작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LDL은 죽상경화 관상동맥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리고 기전이 다른 4가지 약물을 사용해서 LDL을 낮춰도 단위 LDL 감소당 심혈관 이득이 동일하다. LDL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런데 왜 현대인은 LDL 수치가 높을까요? 우리는 구석기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는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유전자는 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불과 100여 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칼로리, 고포화지방, 정제당,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삶. 유전자가 적응하기에 100년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전자와 환경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고, 이 충돌의 결과가 비만이고 당뇨이고 죽상경화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DL 낮추는 것이 의미 없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사과학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한 근거들이 그 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